반갑습니다. 경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사만아파트, 자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아파트 물건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고 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거래량이 많으니까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재산,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지역을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자동 사만아파트 20층입니다. 20층.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은 11.7평. 자, 건물 전부 그리고 토지 지분 전부 매각입니다. 사건은 2020년 4월 14일 접수가 되었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한 9개월 정도 다 된 겁니다. 자, 그동안 절차상 진행을 했고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경매 나왔는데, 자, 2020년 12월 31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월 4일 이제 3억 3,700 그 가격, 그 감정가 그대로 일단 1차 매각 예정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접수되고 경매에 접수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줄 법한 어떤 점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쭉 살펴보면 점유자의 권리 신고는 없었다. 보통 보면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 뭐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자, 그래서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미상으로 돼 있고, 자, 국정물에 수차 방문했는데 점유자 만나지 못했다. 자, 동사무소 가서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방 누구누구 세대,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는 거죠. 1998년 12월 30일 사실상 이 지역이 처음 조성됐을 때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소유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2017년 2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빠졌고 이것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만 있습니다. 2017년 2월 10일 근저당, 가장 빠른 근저당,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지워졌을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뭐 이런 권리들, 자, 가압류, 근저당, 뭐 경매 기입 등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면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소멸이다. 당연히 이 기준도 포함해서 모두 다 소멸됩니다. 자, 그럼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등기상에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자,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인수할 것이 없다. 자, 관리비는 많이 연체되면 그 중에 공용 부분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전에 이게 어느 정도 연체됐는지, 어느 정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연체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과정에 관리실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임차인 조사된 바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다. 자, 그렇다면 명도 계획,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잔금 납부하고 나서 약 1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하면 300에서 한 400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자, 이 비용을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주고 협의해서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이 물건은 20층이고 남양입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사만아파트 동평형대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7층이고 5억 5천, 호가는 5억 5천이다. 감정은 3억 7천 7백인데 호가는 5억 5천이다. 자, 그간 굉장히 갭 차이가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거래도 그렇게 되는가? 실제도 그렇게 거래되는가 보면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거래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3억대에 있던 것이 감정이 3억 7,700이었죠. 그러니까 감정할 때 시점, 자, 이 4월달 시점에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맞았다는 거죠. 자, 10월달에 오면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11월달에 4억 4천, 3억 9천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4억 초반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가는 5억 5천이다. 자, 좀 과하죠? 네. 이 중간 거래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이 중간 거래 없이 띄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호가가 있는 지금 현재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정도 가야 되는지는 그 인근에 있는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여러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의 거래 사례가 없더라도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주면 결국 그 기록이 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거래 사례는 없지만 다른 인근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유사한 평형대의 물건이 거래 사례가 발생해서 결국은 우리 아파트, 우리 단지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분석할 때는 이웃에 있는 다른 단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정은 3억 7,700이지만 실제 만약에 지금 매매 현장 가서 산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호가는 5억 5천이지만 뭐 많이 안 깎아주겠죠. 뭐 많아봐야 뭐 1, 2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거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3만 아파트 없으면 옆에 있는 대림 아파트, 대림 없으면 롯데 아파트 없으면 동부 아파트, 이렇게 그 인근에 여러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물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와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 맞아요. 호가는 5억짜리가 많지만 4억 5천 정도의 호가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좀 조정이 되면 4억 2천에서 4억 5천. 이 3만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능한 가치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인근의 낙찰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1월 24일 대우 아파트, 대우 2차와 대동 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전용 면적 18평, 25평 이 두 가지고 자, 2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11월 달만 해도 감정이 있으면 이때 낙찰 받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약간 위에 형성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갭 차이로는 별로 경매로 이익이 없었고 결국 이것이 유찰되고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단기 급등.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죠. 순식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6대 1 경쟁률을 기록하고 9대 1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대 1 보면 굉장한 거죠. 자, 감정이 3억 900 그리고 3억 7,400인데 거래 가능했던 금액은 3억 4천, 그리고 이것은 5억 3천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억 1970 이거는 5억 589만 원. 결국 낙찰가가 5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94.7% 정도 되고요. 3만 아파트 지금 호가보다는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실제 거래 사례와 인근에 호가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4억 5천 정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는 그 매물 호가가 너무 높은 거죠. 자, 이거 적용해보면 4억 291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상한가 4억 5천을 적용하면 4억 3천 정도. 따라서 종합하면 이 정도 됩니다. 4억 300에서 4억 4천 배. 인기 많겠죠? 네, 인기 많을 겁니다. 호가는 5억 5천이나 되니까 뭐 4억 원대라도 낙찰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가격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면 답변하기는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